자, PPT로 이천 작가님이 직접 김명시 장군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하시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지금 이 책에는 저는 김명시 이 책을 쓰면서 김명시 장군은 만약에 살아 돌아와서 나한테 어떤 얘기를 써달라고 했을까, 그렇게 한다면 절대로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도 겸손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명시는 아마 저에게 이렇게 요구했을 것 같았어요. 나의 시대, 왜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나의 동지들은 어떠했었는가? 나의 형제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말해달라, 증언해달라고 얘기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영웅정원처럼 김명시 장군만 써있지 않고 그 시대의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다 좀 신문들을 찾아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현태 교수님은 저보고 7분 만에 100년의 역사를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군과 총을 들고 싸운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자, 독립운동은요, 만세로 독립을 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냐. 예, 일본은 경찰, 군대, 헌병을 다 장악하고 우리의 주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주권을 갖다가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은 워낙 항일무장투쟁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분이고요. 여장군의 칭호를 가진 유일한 여성도, 그냥 예,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여장군을 갖다 명예호칭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여장군이 칠장군이라고 하는 신문 기사에 나왔다. 귀국 전에부터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련과 우리 오늘 매일 영어 선생님이니까 알죠. 우리 학생들이 영어 알죠. 글로벌 리더가 되어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리더가 자기가 훌륭하고 자기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렇지만 이때의 그 소련과 중국을 넘나든 국제주의자라는 것은요. 소련에서 우리 독립, 약소국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한다면 소련에서 가고요. 예, 중국이 일본군과 싸우는데 하면 중국군이랑도 싸우고요. 바로 이게 국제주의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을 갖다가 원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해방을 지원해야 되고요. 타민족의 침략을 원하지 않았던 거. 바로 이게 국제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국제주의자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리더,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해방이 너무 절실하니까 다른 사람, 약자들의 해방, 약자들의 자유, 약자들의 편들도 중요했다는 것들을 말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김명시 장군은 생선행상에 따졌습니다. 생선행상. 우리 속에 탄생한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기하고 그런 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생선행상의 딸로 진짜 초등학교 그 5학년 내 편입하거든요. 남동생은 일찍 제 나이에 입학했어요. 근데 여동생, 4살짜리 여동생을 데리고 다녀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예, 제가 다음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명시를 몰라도 노천명 그러고 노천명 알지. 왜냐면 교과서에 나왔거든요. 근데 노천명이 김명시를 인터뷰하고 김명시를 흠모해서 썼대. 그러면 그랬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김명시는 옥노몽의 일진년이 부럽지 않게 암여자의 몸으로 전쟁에 나가 bom을 세우고 돌아온 여장군이 있었으니 그는 경상남도 마산 출신의 김명시여서다. 그는 이번에 팔로군에 종군하여 점점 일본군을 무찌르고 일본이 항복하자 근이 한양한 개선장군이다. 여사가 오늘을 가져오기까지 가지가지의 애안도 섞여 있으니 소설과 같은 실화를 들어보기로 하자. 예, 김명시 얘기는 소설보다 더 소설 같고 실화보다 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얘기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장심을 보면 일찍 아버지를 영이고요. 호롱언니 밑에서 자라다가 어머님마저 3.1 만세 운동으로 희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희생되어 당시 13살인 그 소녀는 위로는 15살 된 오라버니와 8살 된 동생의 4살짜리 여동생을 내주고 운명의 모진 비바람을 맞게 되었다. 오래비의 길을 거두고
밥을 끓여 먹고 가며 4살짜리를 업고 학교에 다녔다. 물론 교실에 어린아이를 업고 들어갈 수가 없어 학교 운동장에다 동생을 놓고 내리면 선생님 가르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동생 우는 소리만 귓가에 쟁쟁했다. 정말 애처롭죠, 그죠? 예, 이런 식민지 누이의, 식민지 딸과 식민지 누이의 전형적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자,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가 없으나 김명씨의 어머니가 만세 운동으로 인해 타계한 것은 확실하다. 어머니를 잃은 어린애라면 졸지에 막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자, 3일 도대체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생선행사 어머님이 희생했단 말이지? 이것이 제일 궁금함이었어요. 아니 생선행사 딸은 어떻게 모스크바 동방노력자대학에 유학을 갈 수 있었지? 이것을 찾아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명씨가 모스크바 동방노력자대학에 간 것도, 유학 간 것도 그 18살 나이에 간 것도 너무 신기한데, 가서 그 1927년대 상해로 파견되었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25살 잡히거든요. 근데 김명씨만 잡히는 게 아니에요. 김명씨 오빠 남동생이 제일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김명씨가 잡히고, 그 다음에 오빠가 나중에 잡힙니다. 근데 김명씨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런 신문기사가 뜹니다. 1933년도 김명씨 발병. 예, 간부가 소화불량이 생겨 거의 음식을 전폐하고 옥중에서 쉬는 중이라 한다. 감옥에 있을 때 온 신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때 1900 해방 뒤에 신문 인터뷰를 보니까 태중에도 감옥살이, 아기를 안고 감옥살이 했고 고문으로, 태중이라는 얘기는 아이가 그냥 임신 유산이 아니죠, 그죠? 예, 이때는 벌써 7개월, 제가 1932년 5월에 구속이 됐는데 이 기사가 1933년 1월이라면 태중 7개월이나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김명씨 장군은 감옥에서요, 자기의 고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지의 죽음이 의심스럽다. 동지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또 남동생은 어떻게 되냐면요, 마산서 도련활동 청년의 검거, 이때 김영윤이 나옵니다. 김영윤, 제가 죄송합니다. 김영윤, 동생이 제일 먼저 구속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친제도 철창에, 노모는 마산에서 구차한 살림, 김영선의 가정상황. 오빠는 서대문에, 남동생은 부산구치소에. 근데 이때 저는 어머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님이. 예, 이때는 왜냐하면 이때 바로 김형선이 구속되기, 체포되기 전에 김명씨도 먼저 체포됐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빠는 서대문 구치소에, 남동생은 부산 형무소에, 여동생은 신의주 형무소에. 근데 김명씨는 신의주 형무소에서 그러고 난 다음 바로 7년 살고 바로 또 중국으로 건너가 총을 들고 일본군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1.홍 김명씨 신의주 형무소 신고로 간다고 기결수가 돼서 7년형을 받고요. 7년형을 받고 신고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결수들한테 이제 식당이라든지 그런 거 일할 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울컥울컥했어요. 수모가 느껴져갖고 우리 독립지사를 저렇게 취급했구나 저것들이,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 다음에 보면 자, 잡혔을 때 이 신문 매일 신고라고 총독부 기관지입니다. 총독부 기관지.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밀사로 들어왔다 피체, 김명씨에 내려 국내 여기 보면 비거비례나 1.홍 김명신을 어떠한 여자인가 그를 안다는 것은 한낱 호기심에 자극이 된다는 것 이상으로 실로 이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국내 국외 수만 일을 여자의 몸으로 비거비례라는 게 뭐냐면 날아갔다 날아온다는 얘기입니다. 25살의 김명신을 날아갔다 날아오는 홍일점 투사라는 것은 바로 여자 홍길동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만큼 수만 마리를 왔다 갔다 해요. 김명씨는 해방 후에 백마탄 여장군이라는 전설을 가지기 전에
벌써 일제강점기 때 25살의 김영실을 뭐라? 비거 비례 홍익준 지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7년을 살게 됐을 때, 자, 이때 지금 신의주 형무소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 성분 여기 보면 치마 입은 여자 있죠? 치마 입은 사람 있습니다. 홍익점 지사니까 아마 이분이 김명씨였던 것 같아요. 자, 신의주 법정 사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웃고 있는 듯한 여성이 있죠? 웃고 있는 듯한 여성. 지금 딱 말라있어요. 김명씨 장군은 약간 얼굴이 좀 이렇게 있는데 이때는 얼굴이 다름합니다. 그때 소아불량이 절대 소아불량으로 25살의 김명씨가 식음을 전폐한다. 이 얘기는 바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고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김명씨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기 신의주 형무소 판사가 당신의 이름과 주소와 이름을 대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본적은 경남 마산구 만정 189번지요. 나의 현주소는 신의주 형무소요. 나의 이름은, 나의 호주는, 아버지는 일찍여의였고 나의 호주는 조선공산당 김영선이고, 나의 직업은 독립운동가, 혁명운동가, 땡땡땡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다 점점적으로 하는데 운동가는 독립운동가는 혁명운동. 굉장한 대담한, 그래서 그 기사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파례의 답변, 파격적인 답변이라는 겁니다. 기자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대담한 여성입니다. 예, 김명씨가 갔던 조선의원군의 흔적이 아직도 중국 태항산과 연안에 있습니다. 어떻게요? 중한 양민족 연합 전 이게 타도 일본 독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작품에는 조선말을 자유롭게 쓰도록 요구하자. 총을 쏘려거든 하늘을 향해 쏘아라. 이런 말도 있었대요. 예, 토벌하러 가는 길은 도망치기 가장 좋은 때다. 상가를 쏘고 우리들에게 오라. 이게 바로 이제 총을 쏘면서도 전쟁을 하면서도 그 일본군에 끌려 나왔던 학병이라든지 이걸 끌어오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예, 김명씨 여기 재판 과정에서 잠시 나오는데 공개 금지리에 공판 심리 진행 이런 신문 기사를 1932년, 33년 해방 후의 신문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신문들 책에서 다 나옵니다. 제가 쉽게 다 번역해서 써놨습니다. 이거는 무정장군입니다. 김명씨 무정장군이 여기 조선 학생에 대한 일본 파시스트 노화 교육, 한국 시민화 교육을 반대하자. 왜 김명씨를 조선의 잔다르크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940년, 우리 45년도에 해방됐지 않습니까? 40년도 되면 벌써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서 만주국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의 산골에서 중국 사람들과 같이 항일 무장투쟁 했던 사람들은 벌써 너무 일본군의 침략 때문에 넘어갔어요. 소련으로 피난을 갔어요. 강복군들은 지원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했었냐면 강복군들은 그냥 군사훈련만 하고 나서요. 군사훈련만 하고 제대로 한번 공격을 못했습니다. 1940년대 일본군이 항복할 때까지 일선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은 바로 조선 독립동맹 휘하에 조선 의원군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선 잘의 잔다르크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해방됐다는 소식을 갖다가요 듣고 나서 지금 연합군정대학에 있는 우리 조선 의원군들이 조선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찍었던 그 단체 사진입니다. 연변에 진출하는 조선 의원군 오지대 1945년 12월 연길. 예, 해방은 8월 달에 됐는데 12월 때까지 일본군과 싸웠어요. 왜냐하면 무장해제를 무장해제 안 하려고 일본군들이 극악하게 발악을 하니까 그 총을 빼앗아갖고 어떻게 하든지 오기 위해서 12월까지 싸우게 됩니다. 김명씨는 12월 13일이나 되었어야 평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연안혁명 투사들도 보국 향하여 진주준 김구 선생의 이거
김구 선생님도 1945년 11월 달이나 되어서야 여기를 귀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45년 12월 달이 되어서야 김명시 장군이 하는데 김구 선생의 입국을 계기로 국제 전국의 동향이 활발하고 있는 이때 연안에 있는 혁명투사들도 벌써 봉천에 부대가 집중하였다. 김무정 장군의 총지로 김명시 7장군이라고 나와있죠. 여기 김명시 7장군. 예, 김명시 7장군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이름도요, 아버지가 지었다는데 밝을 명자가 아니라 운명 명자입니다. 때십자입니다. 시대의 운명을, 시대를 명하는, 시대의 명령에 따랐다는 이 이름도 너무 비상한 이름입니다. 예, 저는 그 소년, 이게 1925년도에 바로 김형윤 독서운동회들을 통해갖고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거든요. 김형윤에는 16살부터 소년 독서를 하면서 운동을 한 것입니다.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예, 지금, 아까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당시 1919년도 그냥 3일 만세 운동 이후로는요, 우리 독립운동에 대해서 외교, 막 국제사회에 대해서 청원을 해봤는데, 국제서구열강들이 우리 조선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다 무관심한 거예요. 누구도 지원하지 않고 아예 대놓고 그렇진 않지만 일본을 편들고 우리 조선의 독립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데는 소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독립운동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원해준다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1945년도 12월달 귀국했을 때 조선 국군 준비됩니다. 12월이면요, 그때는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점점 귀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랬을 때 김명시 여사, 독립동맹 김명시 여사, 김원봉 장군들의 열렬한 격려와 축사가 있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이제 이 독립 학병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나라를 잃었는데 누구를 향해서 사냐면 우리를 독립시켜주던 연합군을 향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학병에 끌려갔으니까. 너무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 귀국하자마자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조선 국군 준비대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나라에 우리 조선을 자주 국방할 것이 없어갖고 우리가 너무 치욕스럽게라도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독립시켜준다는 미국과 영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총을 쏴야겠다. 그래서 조선 국군 준비대를 1945년 12월 27일 날 대회를 합니다. 대회를 할 때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 우리나라 군단들이랑은 아무도 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 조선 국방의 전이 자주부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해 무장투쟁을 했던 지천천 장군, 아니면 무정 장군, 김원봉 장군 이들을 갖다가 추대할 수밖에 없는 명예회장으로 추대했어요. 누구도 추대했냐면 김일성들. 그래서 이제 김일성 이렇게 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명시가 축사를 하기 전에 이 대의원들이 우리의 명예회원으로 추대하자. 그래서 나중에 연설에 보면 바로 그래서 김일성 동지, 김원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저도 저의 모습입니다. 저희 엄마가 잘 모르겠다. 요번에 최근에 접니다. 예. 학교에 갔더니 전 학교에 별로 안 있었는데 제 사진이 제일 1980년대를 상징한다고 제 사진이 저렇게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이게 며칠 안 됐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막 기념사진처럼 찍었고 지금 이것은 여기 이 사진은 이원영 선생님 아까 민족문제연구소에 전화가 오셨어요.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애정이 없으면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역사학자도 못하는 일을 해냈다. 라고 역사학자도 못하는 일을 해냈다. 김명시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이렇게 쓸 수 없다. 자기는
참 재밌게 봤다. 저는 실제로 이 책이 그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관심이 없다고 해서 많이 안 팔릴 줄 알았는데 2세를 찍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찍었고요. 예.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희 아버님입니다. 예, 아버님이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보면 이분이 누굽니까? 예, 이분은 누구입니까? 김근태 씨. 예. 자, 아버님이 저는 이럴 때 아버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었거든요. 아버님 왜 우리는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치 뭔가 이렇게 옛날에 했던 걸 정치라도 하는 게 되게 나쁘게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 아버님이 정치를 하신 게 아닙니다. 딸로 인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딸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준 거예요. 고향에 내려오셔갖고. 예. 저희 어머니께서 약간 웃으십니다. 왜냐하면 딸이 그 학생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열렬하게 반대했거든요. 별나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대요. 당신 이혼해서 다른 애들이랑 살아라. 나는 내 딸이랑 살겠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저희 어머님께서 정말 열심히 싸우셨습니다. 구속학생 협동회장 이렇게 하시면서 열심히 싸웠는데 갑자기 고향에 오니까 아버지가 막 열리고 우리 당도 한다고 그러고 막 얼마나 우리 엄마 투사는 우리 어머님이셨는데 갑자기 또 이 남의 오더니 또 달라지셨더라고요. 예, 이때 참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하고 이랬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정치에 대한 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맡으셨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버님한테 이번에 저희 아버님 묘소에다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책을 갖다가 제가 바치겠다고 한 것은 솔직히 김명시 장군의 일대기하고 저희 아버지의 어린 시절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동네 중학교 다니시다가 할아버지 한국 전쟁 때 할아버지 때문에 이제 일로 남해로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문에 내내 숨어서 막 기다리고 안 보고 막 동네 사람들 다 지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갖다가 아버지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의 불안과 공포에 대한 위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바친다고 그랬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저희 참몽, 이주, 이종목, 진영, 이자, 종자, 묵자 이렇게 저희 고자할아버지시거든요. 고자할아버지인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곳을 조상의 은덕으로 왔다. 우리 할아버지는 조상의 동덕으로 살으셨다. 왜 마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지켜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집에 여기 재활용품이면 우리 마을에 가면 보면 이런 손도비가 있어요. 손도비가 쓰레기더미에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오늘 다시 보면서 좀 이랬었는데 태조 고왕 19세 손으로 구한말 푸른기에 태어나 신문물과 유학을 익히고 근금 소박 추교를 익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일 제가 여기 보면 거린의 밥상도 전국 후에 접대하며 옷을 주고 환자는 치료해주며 죽으며 제사도 지내주었다. 천석지주로 남의 곤양 벌교등지의 수정료를 대문간에 몇 선씩 두어 장한 거린이 털어가게 하였다. 이 말이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 아까 우리 고자할아버지가 동화를 보셨거든요. 빈민 부유를 하지 않고 이걸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할아버지는 고자할아버지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저희 아버님이 증언할 수 있어요. 그 할아버지의 소매가 항상 이렇게 시꺼매갖고 그 거린의 밥도 점검했고요. 우리는 제사가 가객 제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저희 보면 이 비는 별세 후에 가객과 거린들이 돈을 모아 공덕을 기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집안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이어가게 하기 위한 자리예요. 옛날 역사가 과거의 역사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의 역사가 그 역사가 바로 잡지 않았을 때 우리의
지금 우리의 국익이 훼손되고 우리에게 아무 이득도 없는 핵 오염수 방류대도 방치해야 되고요. 역사가 지워지고요. 우리가 국익이 손해되는 그게 시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토크를 한다는 말을 너무 길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바로 콘서트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바로 이어가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